자기야, 그냥 자지 마. 당신 몸이 너무 보고 싶어. 이 나이에 무슨 잠자리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며 부부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드릴 겁니다. 저는 30년 이상 남성 건강과 부부관계 심리를 연구해온 오상훈 박사입니다. 수많은 시니어 부부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부부관계는 단순히 젊은 시절의 욕망이나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호르몬 분비, 자존감 회복, 그리고 부부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와의 거리가 예전보다 멀어졌다고 느끼셨나요? 젊었을 때의 자신감이 사라진 것 같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값비싼 성형이나 약물, 복잡한 시술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한 달만 실천해도 배우자가 먼저 당신에게 손을 내밀게 될 것이고, 석 달만 지나면 당신이 먼저 침대 위에서 사랑을 이끌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활력은 빠르게 줄어들고 건강과 관계는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각방이 익숙해지고 부부는 서로에게 그저 낯선 동반자처럼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비밀스러운 5가지 변화를 따라 하신다면 당신은 다시 당당한 남자로 그리고 부부의 중심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지만 이것을 누르는 순간 당신은 다시 침대 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한 가지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68세 이성민 씨와 65세 박정혜 씨는 결혼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각방을 쓰고 서로를 여보 대신 영감, 할머니라고 부르며 살지만 이 부부는 여전히 매일 밤 손을 잡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꾸준히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부부의 남다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젊었을 때부터 특별히 감정 표현이 풍부했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성민 씨는 오히려 전형적인 무뚝뚝한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은퇴 전까지는 아내와 대화도 별로 없었고 퇴직 후에는 무력감과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성민 씨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성민 선생님, 아내의 손을 하루에 3번만 잡아보세요.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저녁 식사 후, 그리고 잠들기 전에요. 단순한 스킨십이 바꾼 것은 단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몸속에서는 놀라운 과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는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종종 사랑의 호르몬, 신뢰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놀랍게도 부부간의 특별한 관계를 가질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이성민 씨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했지만 단 일주일만 실천했더니 아내가 먼저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얼굴이 달라 보여. 훨씬 젊어진 것 같아. 이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는 한 달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먼저 부부관계를 요청하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옥시토신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감소시키며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결국 부부관계는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필수적인 건강 활동인 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며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히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60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았고 심장질환의 발병률 또한 50%나 낮았습니다. 이성민 씨와 박정혜 씨 부부는
이제 서로를 마치 연인처럼 대합니다. 이성민 씨는 아내가 손을 잡아주는 순간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은 활력이 생겨요. 그리고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아내의 매력을 이제야 발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박정희 씨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다시 여자로 봐주니까 저도 화장도 더 신경 쓰고 몸매 관리도 하게 됐어요. 라고 하셨죠. 결국 이 부부의 진정한 비밀은 먼저 행동하는 용기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꼭 부부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손잡기, 가볍게 안아주기 같은 작은 스킨십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이 몸속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 당신의 건강과 부부관계 모두를 되살릴 것입니다. 이제 성관계가 부족할 때 우리 몸에 어떤 부정적인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단순한 즐거움의 부족을 넘어 건강의 위기가 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 쓰면 녹슬고, 안 쓰면 퇴화한다. 이 말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에 해당되지만 특히 성기능에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입니다. 많은 60대 남성분들이 그냥 안 하다 보니 이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3세 김철수 씨는 2년 동안 부부관계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이후에는 퇴직 후 찾아온 무력감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부부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시도했을 때 발기가 전혀 되지 않아 당황했고 심한 굴욕감까지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 퇴화 현상입니다. 성적인 발기는 단순한 기계적인 작용이 아닙니다.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이 충분히 채워져야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으면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좁아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수도관이 녹슬고 좁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부관계가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적인 기능만 관여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근육량과 골밀도를 유지하고 에너지 수준을 조절하며 무엇보다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성생활을 갖는 60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40% 더 높았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부족하면 질벽이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통증과 염증, 감염의 위험을 높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남편과의 관계가 아프기만 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정기적인 부부관계는 질벽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자연적인 윤활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제가 상담한 많은 부부들 중에는 처음에는 서로 아프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관계를 피하다가 결국에는 각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에게 사랑하는 동반자가 아닌 그저 한 지붕 아래 사는 룸메이트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 건강과 성기능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에 정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전립선 내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33%나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상관관계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명확히 설명 가능한 인과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철수 씨는 제 조언에 따라 자가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혼자서라도 일주일에 2번 자가관리를 하고 아내와는 손잡기 같은 작은 스킨십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3개월 후에는 정상적인 활력을 되찾았고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였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으며 우울감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한 쾌락 행위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한 필수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그만해도 된다가 아니라 나이 들었으니까 더 해야 한다가 올바른 관점입니다. 이제 부부관계가 건강에 가져오는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먹는 약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의 잠자리입니다.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비밀입니다. 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젊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환자 중 65세 최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매일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 상담 중에 조심스럽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남편과 관계를 가진 다음 날은 신기하게도 무릎이 덜 아파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저도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 관계를 하면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진통제보다 더 강력하게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계 후에는 통증을 70%나 덜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약 무릎이 아프시다면 진통제부터 찾기 전에 배우자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신가요? 수면제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후에는 우리 몸이 저절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나눌 때 몸에서 나오는 특별한 물질 때문입니다. 실제로 꾸준히 관계를 갖는 어르신들은 수면제를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사랑을 나눈 후 달콤하고 편안한 잠에 빠져듭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나요? 부부관계는 우리 몸의 면역력 또한 높여줍니다. 주 1회에서 2회 정도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30%나 낮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사랑을 나누는 동안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방어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겨울, 감기약 대신 배우자와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심장이 걱정되시나요? 부부의 잠자리는 심장에도 매우 좋습니다. 가볍게 산책하는 것과 비슷한 운동 효과가 있거든요. 놀랍게도 규칙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남성은 심장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남성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운동해야 하는데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 침대에서의 운동도 아주 훌륭한 건강 활동입니다. 제 환자 중 71세 정민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그랬는데 한 달 지나니까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더라고요. 아내도 요즘 당신 젊어 보인다고 하니 더 자신감이 생겼죠.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를 가지면 실제로 피부에 좋은 물질이 나옵니다. 이는 주름을 줄여주고 피부를 더욱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비싼 화장품보다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 저하가 28%나 적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동안 뇌가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이 들어서 부부 관계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마치 나이 들어서 운동이 필요할까요? 또는 나이 들어서 밥을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필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배우자와 특별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자는 태어날 때 한 번,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2번 태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시니어 남성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몸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감이 생기면 몸도 저절로 반응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문제입니다. 제 환자 중 69세 박영호 씨는 오랫동안 부부관계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늙었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문제였습니다. 자신감 회복의 첫 단추는 바로 자세입니다. 허리를 펴고 턱을 들고 어깨를 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등을 곧게 펴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1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간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2번째는 복장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는데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옷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꿉니다. 헐렁한 트레이닝복 대신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입어보세요.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하고 면도도 매일 하세요. 외모가 달라지면 아내의 시선 또한 달라집니다. 박영호 씨는 이 조언을 따른 후 요즘 왜 이렇게 잘 차려입고 다니냐? 는 아내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그에게는 큰 성공이었다고 말했죠. 3번째는 걸음걸이입니다. 허리를 펴고 조금 더 활기차게 걸어보세요. 천천히 발을 질질 끌듯이 걷는 것보다 약간 빠르고 당당하게 걷는 것이 남성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10분씩 당당하게 걷기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중요한 회의에 늦은 것처럼 또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처럼 힘차게 걷는 것입니다. 4번째는 말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가 작아지고 말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조금 더 또렷하게, 약간 더 빠르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해보세요. 매일 아침 신문을 소리내어 5분간 읽는 것만으로도 목소리에 힘이 생깁니다. 75세 김영수 씨는 이 4가지를 한 달간 실천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하니까 진짜 제 모습이 된 것 같아요. 길에서 마주치는 여성분들이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칭찬입니다. 특히 배우자로부터 듣는 칭찬은 어떤 약보다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가 서로 칭찬하는 것을 잊고 삽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먼저 아내를 칭찬해 보세요. 오늘 머리 모양이 예쁘네. 그 옷 입으니까 정말 젊어 보여. 와 같은 작은 말 한마디가 부부 관계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아내도 자연스럽게 당신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박영호 씨는 2달간 이러한 변화를 실천한 후 드디어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그는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다시 남자가 된 것 같아요. 몸도 반응하고 아내도 좋아하고요. 약 없이도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변화를 주면 60대, 70대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남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침실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제 부부간의 성생활에도 필요한 세심한 예절과 배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0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78세 이규태 선생님의 말씀처럼 사랑은 침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도 예절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첫째, 청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샤워를 하고 깨끗한 손과 손톱을 유지하며 칫솔질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대화입니다. 오늘 괜찮을까? 와 같이 갑자기 묻는 것은 배우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아침부터 오늘 머리 모양이 예쁘네. 그 옷이 참 잘 어울려. 와 같은 칭찬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셋째, 나이에 맞는 자세를 선택하세요.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이 있다면 옆으로 누운 자세나 여성이 위에 있는 자세가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베개를 활용하여 편안함을 더해보세요. 넷째,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면 성적 반응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전의를 통해 배우자와의 교감을 나누는 것이 여성의 질건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규태 선생님은 마음이 먼저 열려야 몸도 열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은 다정함이 쌓여야 밤에 아름다운 시간이 가능합니다.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다섯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관계 후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가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소중한 마법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윤활제의 사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의 자연 윤활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면 불편함 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65세 김영자 여사님은 이런 예절과 배려를 실천한 후 이제는 제가 먼저 원할 때도 있어요. 우리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다시 생길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의 성생활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아름답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은 교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이제 관계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오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성관계야?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지금부터 부부관계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흔한 오해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그 나이가 지났다는 오해입니다. 부부관계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90대도 활발한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한 92세 환자분은 젊었을 때보다 덜 자주 하지만 더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서두르지 않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오해입니다. 발기부전 약물이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자신감 회복과 올바른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 없이도 가능합니다. 한때 10년간 각방을 쓰셨던 최정원 씨 부부의 사연은 간단했습니다. 남편은 자신감이 없어 시도하지 못했고 아내는 이를 자신이 거부당했다고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식단과 간단한 자가관리법을 3개월간 실천한 후 두 분은 다시 한 침대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그냥 같이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더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이미 늦었다는 오해입니다. 10년, 20년 관계가 끊어졌어도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용서가 아닌 이해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왜 관계가 끊어졌는지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또 많은 부부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반드시 삽입을 통한 성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포옹, 키스, 그리고 부드러운 스킨십만으로도 훌륭한 성적 교감이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친밀한 접촉만으로도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은 작은 스킨십부터 시작됩니다. 손잡기, 어깨 마사지, 함께 샤워하기 같은 일상적인 접촉이 자연스럽게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비결입니다.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가 멀어지는 진짜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당신과 나는 이렇게 멀어졌을까?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던지는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60대 이상 부부 중 절반 가까이가 각방을 쓰고 심지어는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째, 말 없는 거리감입니다. 말다툼이 아닌 아예 말이 없어지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하루 15분, TV도 끄고 스마트폰도 치운 채로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하세요. 오늘 뭐 재미있는 일 있었어? 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세요. 둘째, 스킨십 부족입니다. 부부간의 스킨십은 결혼 30년 차가 되면 하루 3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손잡기, 어깨 토닥이기 같은 작은 접촉이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를 도와 부부의 관계를 되살립니다. 73세 이재민 씨는 아내와 매일 아침 손 한 번씩 잡기 시작했더니 한 달 만에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역할 상실입니다. 은퇴한 남편, 자녀를 떠나보낸 아내는 공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함께 요리를 배우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등 공통의 목표를 만드세요. 함께하는 새로운 경험이 부부 사이를 다시 가깝게 만듭니다. 넷째, 건강 문제입니다. 만성 통증, 질환, 약물 부작용이 성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대부분 개선 가능합니다. 지금 이 4가지를 바로 실천해 보세요. 첫째, 하루 3번 배우자의 손잡기. 둘째, 하루 15분 눈을 맞추며 대화하기. 셋째, 하루에 작은 칭찬 하나씩 하기. 넷째, 매일 밤 침대에서 5분간 서로 안고 있기. 이 간단한 방법들로 한 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을 해본 후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행동입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